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진로 동영상 만들기를 할 때 사용하는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인 윈도우 라이브 무비 메이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라이브 무비 메이커를 네이버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윈도우 라이브 무비 메이커라고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윈도우 라이브 무비 메이커 2011 버전이 나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윈도우 라이브 무비 메이커가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가 되고 나면요, 여러분들의 컴퓨터 바탕 화면에도 윈도우 라이브 무비 메이커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윈도우 라이브 무비 메이커가 어딘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윈도우 라이브 무비 메이커는요, 또한 시작 버튼에서도 등록이 됩니다. 시작 버튼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 여기 윈도우 라이브 무비 메이커가 이렇게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윈도우 라이브 무비 메이커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그런 다음에 사진을 찍고 그리고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글자를 써서 여러가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한 사진 자료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불러올 때는요, 왼쪽에 있는 비디오 및 사진 추가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파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 있는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학기제에 있는 윈도우 무비 메이커 UCC 만들기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자료를 이렇게 가져와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 이상의 파일을 동시에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면 띄엄띄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처음과 마지막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일 모든 것 파일을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열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전체의 파일이 이렇게 화면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실습 중에 스토리보드로 만들어 놓은 파일들입니다. 그것을 선생님이 여러분 사용하는 태블릿 PC에서 캡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사진을 불러오고 난 다음에 전체 사진이 동영상이 실행될 때에 나타나는 노출 시간을 한번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출 시간을 조절할 때는요, 하나하나의 노출 시간을 따로 선택을 해서 노출 시간을 달리할 수도 있고 전체의 노출 시간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한 개의 사진만 선택해서 노출 시간을 달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내가 원하는 사진을 선택 후에 편집에서 가면 이는 재생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여기 있는 모든 프레임에 있는 사진들이 재생 시간이 7초로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은 4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첫 번째 슬라이드는 동영상이 실행될 때 7초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슬라이드는 이렇게 4초가 세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편의상 처음과 그리고 마지막을 선택을 해서 전체의 슬라이드, 이렇게 전체 슬라이드를
사진을 선택할 때는 처음을 선택 후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마지막을 선택을 해주면 전체의 슬라이드가 선택됩니다. 그런 다음에 쌤이 재생 시간을 4초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모든 여기 보이는 사진의 노출 시간이 4초로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홈 버튼으로 간 다음에 여기에 있는 동영상 만들기에 시작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제목을 넣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홈 메뉴에 가서 제목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제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화면이 바뀝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로 동영상 만들기에 제목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쌤은 이렇게 나의 꿈을 찾아서 라고 이렇게 제목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모든 글자들은요, 상단에 있는 여기서 글꼴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글자 크기도 이렇게 크게 작게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위치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쌤은 배경색이 검정색이니까 검정색에 가장 대비되는 색이 흰색이므로 흰색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 화면을 제목을 설정을 했고요. 이 시작 화면에 여기 있는 글자가 나타날 때 애니메이션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이것은 글자가 안으로 모여지는 거죠. 자, 이것은 회전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울어지는 거죠. 자, 이것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것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우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쌤이 아래에서 회전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래로 회전하는 것을 선택하고 텍스트의 재생 시간도 한 5초 정도로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엔터를 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텍스트의 재생 시간이 5초인데 비디오, 즉 영상의 재생 시간은 여기 있는 7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5초 정도로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사진의 노출 시간도 5초로 되고 그리고 텍스트의 노출 시간도 5초로 이렇게까지 세팅이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화면 전환 효과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로 사진으로 이렇게 화면이 바뀔 때 여기는 각각의 사진이 바뀔 때 이 사이사이에 화면이 바뀌는 효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화면 전환 효과를 각 슬라이드에 하나씩 설치할 수도 있고, 설정할 수도 있고 전체를 한꺼번에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편의상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 마지막 슬라이드를 이렇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양하게 이렇게 화면이 바뀔 때 전환 효과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아주 다양한 화면 전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쌤은 이렇게 색 페이지가 넘어가는 듯한 이러한 효과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도 이렇게 화면 전환 효과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화면 전환 효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텍스트의 위치가 뒤로 조금 물러났군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텍스트와 그리고 자유로운 노출 시간의 길이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사진이 확대 또는 축소되는 기능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편의상 사진이 확대되고 축소되는 기능도 여기에 있는 원하는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위에 있는 이동 및 확대를 선택하면 각각의 사진에 다른 효과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동 및 확대 축소 효과가 설정된 곳은 위에 이렇게 사각형 점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편의상 선생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슬라이드를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펼침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자동을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모든 슬라이드에 이동 및 확대 축소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동영상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화면이 축소도 되었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확대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가지 화면 전환 효과와 확대 및 축소 기능까지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정지 버튼을 누르고 다음은 내가 원하는 곳에 자막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막을 넣기 위해서 홈 버튼을 누릅니다. 홈 메뉴를 눌러서 상단에 있는 버튼 메뉴 중에서 자막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자막을 선택하니까 아래쪽에 이렇게 자막을 넣을 수 있는 텍스트 상자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자를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승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물음표를 이렇게 해주고 글자 크기도 조금 키워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글자 크기 키우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글자 색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글자 색이 이렇게 바뀌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사진에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자막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가서는 맨 마지막 슬라이드 사진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조를 이루어서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 조원들의 역할을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여기 있는 홈 메뉴를 선택한 상태에서 제작진이라는 버튼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새로운 사진 슬라이드가 열리면서 제작진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좋은 모든 이름을 적어서 예를 들어서 그림을 담당한 학생은 누구이다? 이영미 학생이다. 그리고 동영상 편집을 담당한 학생은 집은 또 누구이다. 자, 듣고 그 다음에 촬영한 학생은 누구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쓰고 싶은 말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 난 다음에는 애니메이션 작업과 인사말과 즉 시작말과 그리고 끝낸 말이 끝났는데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즉 배경음악을 넣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해서 이제 배경음악을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음악을 삽입을 할 때는요. 여기 있는 홈 버튼, 홈 메뉴를 선택한 상태에서 음악 추가를 클릭하면요.
이 음악 추가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음악을 끝까지 다 이렇게 하나의 음악으로 이렇게 넣을 때는 음악 추가를 하면 되고요. 중간에 먼저 넣은 음악을 끊어버리고 중간에 끊어버리고 거기서부터 또 다른 음악을 집어넣고 할 때는 현재 시점에서 음악 추가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음악 추가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배경 준비된 음악을 이렇게 한번 넣습니다. 넣고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악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의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음악을 넣고 난 다음에요. 이 음악을 내가 중간에 끊어버리고 다른 음악을 넣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이 만든 슬라이드가 아주 많아서 하나의 음악을 집어넣는데 하나의 음악으로서 전체의 사진 슬라이드를 다 이렇게 커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추가해서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중간에 내가 이 A 먼저 넣은 음악을 끊어버리고 중간에부터 내가 다른 음악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음악을 사용하고 싶은 곳에 이렇게 스크롤 바를 두고 난 다음에 이렇게 스크롤 바를 두고 난 다음에 음악 추가를 눌러서 현재 시점에서 음악 추가를 해서 또 다른 음악을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에는 학교 가는 길, 뒷부분에는 이루마의 Maybe 이렇게 두 개의 음악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음악을 한번 실행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악 끝나고 이렇게 두 번째 음악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영상 편집을 끝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장을 할 때는 여기 상단에 있는 여기는 파일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요. 첫 번째는 프로젝트 저장입니다. 이 프로젝트 저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가 동영상 편집이 끝나지 않아서 나중에 이것을 다시 편집을 하고 싶다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 저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저장을 눌러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일명을 줍니다. 자, 선생님은 자유학기제라는 폴더 속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로 탐색 제목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진로 탐색 제목을 나의 꿈을 찾아서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했습니다. 이 저장된 것은 나중에 파일에서 프로젝트 열기를 통해서 열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동영상 작업이 끝났을 경우에는 저장하는 방법이 파일에서 동영상 저장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파일을 저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제출할 때는 컴퓨터에서 볼 때는 컴퓨터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에서 볼 때는 이 대용량 모바일, 소용량 모바일용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컴퓨터용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 이름을 주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동영상 저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쭉 저장되고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나중에 실행을 할 수 있게끔 됩니다. 자, 지금 저장이 지금 26%, 27%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스토리보드에 따른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진을 직접 촬영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 뭐 종이 인형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이는 그림처럼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서 여러 가지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불러와서는 여러분들이 무비 메이커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영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재생을 누르면 잠시 후에 이렇게 동영상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윈도우 무비 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동영상 UCC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